안녕하십니까. 성선재TV의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감격적인 날입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도 굉장히 감격적인 날입니다. 뭐냐고요? 산유국 뉴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감격적인 것은 미국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미국 현재 연방 하원의원이죠. 앤디 김이 상원에 도전해서 오늘 프라이머리 예비선거입니다. 예비선거에서 후보로 선출될 예상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6월 4일에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현재 거의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현재 6월 4일에 미국 뉴저지주에서 예비선거가 있는데요. 상원의원을 뽑는 뉴저지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디 김이 압도적 1등으로 당선이 유력합니다. 한인 첫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건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나 더 힐이라든지 여러 매체에서 앤디 김 의원의 무난히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현재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직인 메넨데스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판결 결과가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무소속으로도 본선에 출마하겠다. 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어쨌든 무소속으로 현직 의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 상황도 많이 보셨죠. 뇌물수수나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의 경우에 당선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누구인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계로는 연방 하원의원이 당선된 것은 앤디 김은 두 번째입니다만 첫 번째는 1992년에 있었던 김창준 의원. 정말 그때다 당시로서는 대단했죠. 1992년에 최초로 한국계로 미국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3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국계의 파워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LA에서 당선이 되셨지만 3선을 하고 했는데 약간 외로우셨죠. 왜? 한국의 힘이 그만큼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앤디 김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앤디 김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41살입니다. 41세인데 연방 하원의원이 3선입니다. 2018년에 최초로 당선이 됐고요. 2020년, 2022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 2024년에는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합니다. 과거에도 한국계 미국 국회의원이 나왔었습니다. 1992년에 최초로 김창준 의원이 당선이 되셔서 3선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로서는 한민족의 쾌거라고까지 하고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9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계가 미국에서의 위상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한국계가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더욱더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도 미국의 정치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계는 하와이의 주지사뿐만 아니라 하원의원, 상원의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국력이 일본의 국력이 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앤디 김이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또한 획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와서 한국계가 4명이 당선이 됐습니다. 연방 하원의원, 국회의원에 여성 3인방, 또 코리안 아메리칸에 그만큼 한인 여성 우먼 파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 분이 앤디 김, 미셸 스틸 박, 메르 스릴런드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더 당선이 됐는데요. 그분들의 견주어 봐서 이분은 즉 앤디 김은 나이가 41살로 젊고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했는데 거의 당선 문 앞에 99%와 있습니다. 99%.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역별로 주별로 예비선거 날짜를 다 다르게 합니다.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다양하고 그만큼 또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6월 4일 바로 어제죠.
어제 예비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를 하고 그 이전에 정치 자금을 얼마나 모금했는지 이거에 의해서 거의 판가름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력 경쟁 후보가 일찌감치 자진 사퇴한 상황이어서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미국 매체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 뉴욕타임스하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이날 예비선거를 열고 오는 11월 5일 본선거, 대통령 선거와 함께하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번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선거도 그날 같이 합니다. 연방 상원의원, 대통령,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투표용지에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이러한 오는 11월 5일 연방 상원의원 선거 본선에 출마할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각각 선출합니다. 뉴저지주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바로 작년 2023년이죠. 9월에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앤디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지금 41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도. 왜? 몇 살에 처음으로 상원의원이 되느냐. 이래야만 상원의원, 초선, 저해선 이렇게 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한국계로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하는 최초의 사나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했더니 지금 상원의원도 당선되고 봐라 이러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순서가 있고 정치라는 것은 앞으로 한치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만큼 꿈과 가능성이 있고 그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김 의원 말고도 2명이 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3, 공화당 소속으로는 4명 해서 각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를 뉴저지주에서 오늘 결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후보로는 3명이 출마했는데요. 앤디 김 후보와 함께 다음이 로런스 햄 후보, 그 다음에 파트리샤 컴퍼스 메디나 후보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출마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과연 누가 가장 당선이 유력한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 자금을, 선거 자금을 얼마나 더 모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모을 수 있는 것을, 이 모으는 것을 전부 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발표합니다. 이 모금 액수를 보면 거의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캄퍼스 메디나 후보의 선거 모금액은 43만 달러, 그리고 햄 후보의 모금액은 25만 달러. 그런데 우리 김 의원은 과연 얼마일까요? 앤디 김 의원은 787만 달러입니다. 그러니 작게는 약 20배에서 많게는 한 4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도 합니다. 즉 그래서 money talks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말한다.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쓰면 됩니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모금하고 공개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치자금을 많이 모으고도 또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간 것처럼 한다. 이렇게 했다가는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자금 모금액 이것만 보면 과연 누가 제일 당선 유력한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캄퍼스 메디나 후보는 43만 달러, 햄 후보는 25만 달러, 김 의원은 787만 달러, 작게는 20배에서 많게는 약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힐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더 힐은 선두주자인 김 의원이 지지층을 결집하며 무난히 후보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김 의원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 사실 태미 머피 후보는 여성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현직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현직 주지사,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의 부인이 또한 상원의원까지 하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미 머피 후보가 지역별 당 지도부의 지지를 대거 얻어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당내 선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인 필 머피 주지사의 후광덕이다, 이런 논란 속에 지지율이 처음에는 압도적인 지지였지만 점점 내려가서 지지율이 정체가 되니까 결국 지난 3월에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현재 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2006년 이후에 20년 가까이 미국의 바로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주를 대표해서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현재도 현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바로 기소 후에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이 현재 한 달째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6월 달에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앤디 김이 한국계로서 첫 상원의원에 성큼 다가섰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여러 뉴욕과 뉴저지 근방에 사는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등록된 유권자만 해도 10만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특히나 뉴욕에도 많이 살지만 뉴저지주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6월 4일 오늘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11월 예정된 상원의원 선거 민주당 후보 자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 자격만 갖추면 본선에서는 무난하게 승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앤디 김의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972년 이후 뉴저지에서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앤디 김이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면 본선에서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무려 1972년이면 지금부터 52년 전입니다. 52년 반세기 동안 민주당 후보만 당선되었습니다. 미국도 복잡하고 다양한 나라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또 뉴저지, 텍사스, 플로리다 각 주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주가 하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해서 여기에서 투표 성향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그런 거에 의해서 보면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이 지배적인 정당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 의하면 뉴저지주는 50년 이상 민주당 후보만 당선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연방 상원의원 중에 아시안계가 있습니다. 한국계는 최초라고 이번에 했죠. 아시안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아시안계는 대부분 태평양 쪽에, 미국 서부 쪽에, 하와이 쪽에서 나왔습니다. 동부에는 그만큼 아시아계가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앤디 김이 당선된다면 아시아계로서는 최초입니다. 김 의원은 현재 뉴저지주의 3선 하원의원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이라크 전쟁 관련 자문을 하는 등 외교 안보 전문가로 일할 당시에 그를 지켜봤던 수전 라이스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실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실세입니다. 미국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큰 실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헨리 키신저. 국무부 장관보다도 사실 더 유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이 역시 김 의원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김 의원에 대해 그는 뭔가 잘못된 일을 발견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것을 고치려 노력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김 의원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은 뉴저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유권자 그룹인 아시안 아메리칸이 정치권에서 보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며 김 의원은 100년 전과 달라진 미국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100년 전과 현재 완전히 다르죠. 30년 전과 현재도 다릅니다. 그만큼 미국도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특히 동부에서 연방 상원의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백인이었습니다. 앤디 김이 당선된다면 최초입니다. 아시아계로 최초입니다. 중국계, 한국계, 인도계 다 합해서 아시아인으로는 최초입니다. 한국계로는 물론 당연히 최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0대 초반에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면 조선, 재선을 거쳐서 재선을 해도 40대 후반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50대 초반에 연방 상원의원 3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큰 꿈이 있고 앞으로 더 도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방 대통령에 도전하는 최초의 한인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이것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냥 드림이 아닙니다. 리얼리티,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 초선 재선의원들은 대부분 다 대통령을 꿈꿉니다. 미국에서도 주지사나 연방 상원의원이 아니고는 대통령 예비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상원의원을 40대 초반 41살이 한다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자리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간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와 응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본인의 능력이 또 있어야 되고 미국이 다양한 사회인데요. 그만큼 더 상원으로서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또 한국과의 가교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여러분 재밌고 유익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